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제 벌써 점심시간이 다가오네요. 오늘은 휴일이니까 또 편안하게 쉬고 있을 것 같아요. 국장이잖아요. 국장은 오늘 뭐 좀 쉬고 있습니다. 중국도 오늘 휴장이고 좀 일본만 돌아가고 있네요. 일본 현재 일본 보니까 니케이 지수 1.49% 정도 오르고 있고 니케이 선물도 한 1.6% 오르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일본 어제 폭락했는데 다시 또 완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나스닥은 좀 오르는 것 같던데 문제가 지금 보니까 반도체가 좀 빠져요. 반도체 섹터가 좀 빠져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1월에 기준금리 인하 폭이 지난달 그 단행한 B컷보다는 약간 축소될 것을 시사했어요. B컷은 아니다. 결국은 그런 의미겠죠. 금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뉴욕 증시는 이 같은 발언에 하락세를 이었으나 장 종료 전에는 다시 투심이 회복됩니다. 그래가지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0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0.04% 상승해가지고 4만 2330.15에 거래 마쳤고 S&P 500은 0.42% 상승해서 5762.48 그리고 0.38% 상승한 18,189.17에 마감을 했네요. 나스닥은 좀 올랐습니다. 다우하고 S&P 500은 모두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최고를 경신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열린 미국 실물경제협회 연례회의에서 연준이 이 시간을 두고 오버타임이라고 하죠. 시간을 두고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조하다고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앞으로 만일 경제가 대체적으로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면은 정책은 시간을 두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움직일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정해진 코스 위에 있지 않다. 정해진 코스 위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은 리스크는 두 가지다. 우리는 미팅 때마다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해요. 즉 물가 안정하고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두 가지 책무에 전념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파월은 경제 데이터가 일관되게 나온다면은 올해 두 차례 한 0.25% 정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높음을 시사를 했고요. 이는 시장에서 바라는 오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0.5%포인트 인하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FOMC에는 금리를 서둘러 인하해야 한다고 느끼진 않는다. 만일 경제가 예상대로 진전이 된다면 올해 두 번 더 인하가 되고 총 0.5%포인트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향해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아울러서 경제 상황이 이제 가격 압력에 추가적인 완화를 위한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고 이제 전하는 거죠. 그는 특히 고용시장의 추가 둔화를 막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을 했어요. 피력을 했고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2%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추가 냉각이 필요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강조를 하죠. 파월 의장이 베이비 스텝 이 베이비 스텝 시사의 그 시장도 이제 B컷에 대한 기대가 줄었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11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B컷을 단행할 확률을 지난 27일 53에서 이날은 34%로 크게 낮춰버립니다. B컷은 안 한다. 그러면 베이비 스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베이비로 갈 것 같다.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나스닥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다는 게 그게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뭐 나쁘진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요즘 보니까 그 중국 쪽에 난리죠. 중국의 테마 그 ETF의 최근 한 주간 수익률이 두 자릿수예요. 벌써 두 자릿수로 상승했답니다. 일부 상품의 수익률은 30%대까지 치솟을 정도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단기간에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랠리가 지속하려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정책 집행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ETF 체크해 보니까 중국의 혁신 신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한 차이나 넥스트 지수를 추정하는 코덱스 차이나 심천 차이나 넥스트 ETF의 한 주간 수익률이 39%입니다. 전체 국내 상장 ETF 가운데 가장 높네요. 이외에도 코덱스 차이나 과창판 스타 50 32.7%, 서울 차이나 육성 산업 액티브 31.5%,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셋 30.5%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중국 정부가 경기를 살기 위해서 내놓은 대규모 부양책이 이 관련 ETF의 그런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네요. 중국 정부는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했지만 부동산 침체하고 내수 부진의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통화 완화와 부동산 부양, 주식시장 안정화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내놓았습니다. 상해 지수랑 CSI 300 지수가 중국 당국이 부양 패키지를 내놓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각각 21.37%, 25.06% 이렇게 치솟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100도 0.26% 올랐어요. 0.26%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한 0.85% 정도 빠졌네요. 그러니까 아쉽게 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잘 버텨줬어요. 0.03%로 엔비디아는 잘 버텨줬는데 TSMC가 좀 많이 빠졌네요. 2.42% 정도. 브로드컴 0.11, ASML 0.99, AMD 0.16,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23, 퀄컴은 약보합이네요. 프라이드 머티리얼즈 1.4%, ARM 1.77, 그리고 마이크론 3.5% 정도 빠졌습니다.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졌나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는 모습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하여튼 금리 인하를 좀 많이 해주면은 반도체 섹터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또 한번 또 꺾여버리니까 좀 약발이 좀 안 좋네. 약발이 약해. 그러다 보면은 반도체 이 섹터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게 또 대한민국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내일 장이 열릴 것 같은데 내일 장도 영 시원찮을 것 같아요. 영 시원찮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같은 길에서 성전자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신저가 내려가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같이 빠지고 있어서 많은 삼성전자 개미들이 상당히 지금 울상이고 뭐 오열을 하고 있어요. 한때는 뭐 장기 투자하겠다고 막 서로 으쌰으쌰 했는데 주가가 빠지고 폭락을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장기에서 단기 투자자 마인드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